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빛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굴비 엮듯 엮인 굴종 세트를 화려한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부터는 두 분 추가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손소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이 만난 지 16일 만인 그제 드디어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놓고 국익 시트냐, 백지 시트냐, 굴종 시트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요. 발표 내용과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데 먼저 공개 당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여야 공방을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관세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더 가져가려는 미국과 더 지키려는 한국 사이에 보름 가까이 협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고 또 뭐가 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 분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언급이 담겨 있었는데요, 센터장님.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권 전환은 이미 한미가 합의한 것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합의는 세 가지 조건, 연합방위 주도 역량을 한국이 가지고 있느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안전한 안보 환경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초부터 해서 중간 단계, 최종 단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단계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이 전자권 전환에 함께 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이런 내용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려면은 연합작전 능력을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역량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팩트시트에서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 또 농축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됐다. 또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이 이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번 합의는 뭐 야당에서 백지 시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채워 나가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센터장님, 전자권 환수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번 추진이 됐었다가 사실상 좌절이 됐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이념적으로 떠나서 역량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오기가 현재로서는 이 부족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져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전자권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구비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역량을 빠른 시간 내에 구비를 해서 한미 합의하에 검증된 절차, 그 결과를 거쳐서 전자권을 가져오면 좋은데 예. 이게 말이죠.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인데 어떤 시기를 못 받고 그 시기가 되면 역량이 아직 부족한데 그냥 이념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팩트시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핵잠수함 승인이 문서에 적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조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네. 디테일이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건조 방식이나 장소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는 이제 출발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만 어쨌든 30년 전에 이게 우리가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또 우리 안보상 꼭 필요한 이 수건 사업의 출발점,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 특히 뭐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아예 눈 감고 듣지조차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도 판단했을 때 한국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부합된다라는 판단에 기초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2년 전에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핵 협의 그룹, 핵정보 공유와 같은 그런 어떤 신뢰를 일단 쌓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초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남은 건 말이죠. 이제 한미가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 연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에서 할 것인가. 이 장소 문제, 물론 우리 대통령실 발표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오커스와 같은 별도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의 수건 과제라고 불렸던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연료 처리 문제까지 이번에 미국과 협상을 한 건데, 사실 이번 협상은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제기를 했고 거기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사구 교수님, 네.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그 경제적인 조건들은 네. 사실상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까? 이번 협상은 사실 무역과 통상 분야를 안보랑 같이 엮으면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그 외에 이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적 지원비, 또 미국산 무기 구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서 만약에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5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원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이 넘는 규모거든요. 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피했던 면은 관세라는 기본적인 걸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용을 이제 들어줘야 되는 그 구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었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충격을 덜 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상 미국이 요구했던 최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숫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켰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보면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냐. 지금 대표적으로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통해서 연간 뭐 대미투자 200억 달러 맞출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연간 기준으로 우리가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는 그 걷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연간 좀 다르긴 하지만 12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맥시멈을 맞춰야 정부가 얘기한 대로 200억 달러가 운용 가능한, 타당 가능한 수준인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특히 요즘처럼 국제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정부 예상대로 달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경제적 부담은 뭐 적지 않다. 다만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걸어놓은 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협상을 센터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는 얻은 것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무기를 추가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산 무기는 우리가 무기를 이제 작전 배치를 할 때 국산 무기로 할 것인가 외국산 무기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이번에 구매하기로 한 것은 지금 5년치 중기 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는 무기들입니다. 미국산 무기 중에 우리가 없는 거 F-35A라든지 그다음에 해상 작전 헬기라든지 우리 자체로 만들지 못하는 무기들, 미국으로도 도입하기로 5년간 예정돼 있던 그 무기의 구매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250억 달러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직간접 지원하는 것, 우리가 SMA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지불할 그 금액이 한 100억 달러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간접 토지 제공이라든지 뭐 전력, 도로 여러 가지 간접 지원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3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다. 이걸 수치화시켜서 미국에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전자권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이 핵 연료와 같은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팩트시트 후속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자라는 취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밟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구 부장님.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약이잖아요, MOU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약이 MOU가 아니라 조약이잖아요. 조약의 성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팩트시트라는 좀 다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실제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조약에 준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시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리고 스케줄이 뒤따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되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조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지는 이런 약속을 미국과 했는데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여당은 어쨌든 이건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까지는 필요 없고 보고만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조약이 아닌 MOU, 양국 간의 합의에 그친 성격의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들이 있더군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같은 경우에는 조약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남북 합의서는 합의죠. 이 합의에는 뭐 투자보장 합의도 있고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도 있고 2018년에 통일부가 발표하기를 남북의 245개 합의서 중에 13건이 국회 비준을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네. 이게 MOU라서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비준이라고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가 각각 비준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72년 동안 유효한데 사실은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는 북한은 비준을 했고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 할 수도 있고 이번에 팩트시트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걸 뭐 비준 절차를 그렇게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뭐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는 이것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야당의 그 요구도 저는 뭐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